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이야기는 블룸버그 기자인데요. 오픈 AI가 애플 출신 디자이너, 바로 그 조니 아이브가 이끌은 스타트업 아이오를 인수한다는 소식입니다. 금액이 무려 65억 달러. 어마어마하죠? 네, 정말 빅딜이죠. 이 소식이 왜 지금 이 시점에 중요하고 또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그 핵심만 좀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오픈 AI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인수잖아요. 단순히 돌이 많다, 이걸 보여주는 걸 넘어서서 AI 기반 하드웨어를 이제 던담할 조직을 확보했다는 거.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역시 아이폰 신화를 만든 조니 아이브라는 상징적인 인물, 또 그의 팀을 데려왔다는데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게 이 두 사람, 그러니까 샘 알트만하고 조니 아이브가 이미 한 2년 전부터 비밀리에 이렇게 협력을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게 참 재미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갑작스러운 M&A가 아니라 벌써부터 기술과 디자인의 미래, 여기에 대한 어떤 교감이 깊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 이상인 거죠. 아이브 본인도 지난 30년의 경험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니까요. 알트만도 소비자 하드웨어 역사상 전례 없는 제품 만들겠다 이런 자신감을 보였고요. 와, 기술 리더랑 디자인 거장의 만남이라니 그 시너지가 어떨지 정말 기대되는데요. 네, 기대가 클 수밖에 없죠. 2026년에 첫 제품이 나온다는데 이게 또 완전히 새로운 유형이라고 하니까 더 궁금해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쓰는 스마트폰도 AI 기능 잘 쓰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왜 굳이 완전히 새로운 하드웨어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걸까요? 소프트웨어 혁신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이런 판단인 건지.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알트만은 현재 AI 기술의 잠재력을 제대로 이렇게 확 터트리려면 기존 폼팩터, 다시 말해 스마트폰이라는 틀을 넘어서는 뭔가 새로운 컴퓨팅 기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 네, AI랑 상호작용하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좀 바꿔보려는 시도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 기기들은 사실 AI 시대를 염두에 두고 살게 된 건 아니니까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 소식 때문에 애플 주가가 좀 떨어졌다는 것도 눈에 띄더라고요. 네,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죠. 스티브 잡스의 영적 파트너라고 불렸던 사람이잖아요, 아이브가. 그런 사람이 이제 경쟁사가 될 수도 있는 오픈 AI랑 손잡고 AI 기기를 만든다. 이건 애플 입장에선 특히 요즘 AI 쪽에서 좀 주춤한다는 평가도 받고 있는데 상당히 신경 쓰이는 소식일 수밖에 없겠어요. 물론 알트만이나 아이브도 당장 스마트폰이 사라진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래도 AI랑 소통하는 방식이 지금하고는 완전히 달라질 거다 이렇게 예고는 하고 있는 거죠. 방식의 변화. 네, 지금 스마트폰이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 범용 기기라면 이 사람들이 만들려는 건 아마 AI 경험에 최적화된 좀 더 특화된 기기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군요. 그 인수되는 아이오 팀에 아이브 말고도 다른 애플 출신 핵심 인력들이 꽤 있더라고요. 스콧 캐논, 에반스 hen키, 탕탄 이런 사람들이요. 네, 맞습니다. 아이폰, 애플워치 디자인을 주도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오픈 AI에서 인공일반지능, 그러니까 AGI 시대를 위한 제품 개발을 이끌게 된다는 거고요. 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아이브의 그 독립 디자인 회사 러브프롬 있잖아요. 여기가 오픈 AI의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디자인까지 전부 맡게 된다는 거예요. 소프트웨어까지요. 네. 그러니까 최 GPT 인터페이스 개선부터 시작해서 어쩌면 AI랑 소통하는 방식 자체에 어떤 새로운 표준, 이런 걸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알트만도 현재 AI 인터페이스가 아직 초기 단계다. 과거 우리가 GUI, 그러니까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같은 혁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했거든요. 하긴 생각해보면 예전에 나왔던 휴메인 AI 핀이나 래빗 R1 같은 초기 AI 기기들은 좀 평가가 안 좋았잖아요. 네, 혹평을 받았죠. 근데 아이브가 직접 매우 형편없는 제품들이었다 이렇게 비판했다면서요. 역시 디자인 대가의 눈은 좀 날카롭네요. 그렇죠. 단순히 제품 완성도 문제라기보다는 아이브는 새로운 사고방식 자체가 제품으로 제대로 표현되지 못했다. 이 점을 꼬집은 거거든요. 그게 핵심이군요. 네, 결국 이 거대한 인수는 오픈 AI가 단순히 하드웨어 시장에 발을 들인다. 이걸 넘어서서 AI 기술을 사용자들이 어떻게 하면 더 매끄럽고 의미 있게 경험하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고민과 야심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55명 규모의 아이오 정예팀하고 오픈 AI의 기술력이 만나서 과연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 그리고 그게 또 기술 생태계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게 정말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지켜봐야죠.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픈 AI는 조니 아이브의 스타트업 인수를 통해서 AI 하드웨어 시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들 채비를 마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기기가 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게 애플에게는 큰 도전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모두가 기술과 상호작용하는 방식 자체를 바꿀 수도 있는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에요, 스마트폰을 대체하거나 혹은 보완할 만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AI 기기가 나온다면 당신은 어떤 기능을 가장 기대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기가 당신의 일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거라고 상상하시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